좋아요, 구독. 그래서 일단 오늘 마켓 이슈에서는 일단 먼저 시장이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뭐 트럼프 취임 전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지금 시장은 국내 증시가 지금 사실 뭐 바닥이라는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만들면서 좀 재미있게 본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빅테크가 어쨌든지 지금 올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후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갖다가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빅테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반도체를 갖다가 재고를 갖다가 이제 더 쌓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약간 좀 업계용어로 하면은 리스토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고를 갖다가 축적하는 그런 수요가 내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도 그렇고 기업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올해보다 그래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라고 보는 그런 센터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가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20년 동안의 그런 하단에 10년 동안의 하단에 지금도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에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치적인 리스크는 정치적인 리스크로 끝내고 주식 투자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이스라엘의 사례에서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냉정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일단 이런 부분은 선을 그었죠, 그렇죠? 3대 뭐 신평사나 그런 데에서. 그리고 이제 밸류업 정책 의구심이 일단 지금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정권이 확실히 바뀌고 난 다음에도 한참 지나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리스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방산 수출할 때 이제 최종 단계에서 대통령이나 장관급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레임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 수주가 이제 리스크가 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거는 약간 좀 현실적인 리스크죠. 그래서 방산 쪽을 갖다가 좀 눈높이가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종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전보다는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의 그런 협력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왕고래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원전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K 프리미엄을 갖다 받았던 그런 엔터나 그런 쪽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좀 낮아지겠죠, 그렇죠? 눈높이가. 그동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그래서 한국에서 뭐 한대 그러면은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좀 열광하는 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계엄을 갖다가 이제 마샬 로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했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건 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그리고 이제 제 그 스터디 그 함께 저하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오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닥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위험들이에요. 트럼프 위험 있는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경기 침체 내년에 경기 침체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 침체가 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안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은 침체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대부분 기업의 실적이 다 뭐 60에서 80%, 90%가 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이 크진 않죠. 그래서 어쨌건 국내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K 프리미엄 리스크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정권 교체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걸 다 피해가면서 두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산업이 뭘까? 그럼 이제 여기가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될 곳이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으면서 이런 리스크가 없는 거를 갖다가 보면은 사실 게임과 그리고 이제 바이오 두 군데예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1기 때에도 가장 견조한 업종이 게임과 바이오였어요. 이번에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에 뭐 관세 리스크 그런 부분들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성장성이 있으면서 이런 성장성이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전에 비해서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어쨌든지 뭐 그 코로나를 갖다가 지나면서 또 그리고 최근에 중국 게임들에 좀 우리나라가 약간 좀 밀리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과거 같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성장성에서 세모를 갖다가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러면 사실 성장성이 좋고 이런 리스크에서 프리한 쪽은 사실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는 단점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금리죠, 금리. 금리가 만약에 낮아지는 게 지연될 수 있다. 그러면 바이오는 빠집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빠진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9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비싸다는 부분과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또 매수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 주식은 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어제도 이제 바이오에서 또 투자 기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한 4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알테오전만 하더라도 6번의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바이오는 우리가 내년에도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포착주로 말씀드린 네 가지를 갖다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합병 리스크 때문에 또 빠졌고 그렇죠? 반등이 또 이제 못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지금 어쨌거나 그 정권 교체 가능성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어쨌건 또 피해주로 또 인식이 되면서 또 이제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순전히 그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약에 급락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거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방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책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아무래도 방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재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 눈높이는 약간 좀 낮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방산을 되게 또 이제 좋게 얘기를 갖다 하던데 어쨌건 종전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방산주의 펄을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다 보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 뭐 한 12, 13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의 방산주는 그거의 지금 2배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리고 유럽의 방산주도 2배예요. 그러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그런 데가 이익 성장률이 둔화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라는 그 지역의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확 줄어든다 그러면은 당연히 방산주에 대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눈높이 자체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좀 현실적인 좀 리스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가는 거는 약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급락을 한 게 밸류업 때문이라고 하던데 지금 대외 신인도 그러니까 뭐 신용 같은 부분에는 사실 그거는 앞으로 올지 안 올지 잘 모르는 거고 일단 3대 신평사들이 일단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은 밸류업 같은 경우가 이게 진짜 은행주로 갖다가 끌어내린 그런 문제일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는 앞에서 이제 알테오젠은 사실 이런 부분과 좀 무관하니까 카카오를 넣은 거는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이게 월요일 날 사실 카카오가 불을 뿜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가 만약에 이제 뭐 탄핵의 표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대로 가결이 됐다. 그러면은 카카오가 또다시 급등을 갖다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 중에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중에 한 종목은 제가 또 뒤에서 또 오늘 공략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금융주 상승 논리가 일단 뭐 금융주가 이번에 이렇게 급락한 게 밸류업이 일단 퇴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반박을 하자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년 동안에 이제
미국 S&P 지수하고 미국의 이제 금융주 ETF예요. 두 개를 보시면 금융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특히 은행주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항상 못했어요. 지수 대비해서.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는 업종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업종이 요거는 지금 1년 만이에요. 요건 최근 1년. 20년 동안 계속 언더 퍼폼을 했었는데 최근 1년 동안은 지수보다 금융주가 좋았습니다. 이런 게 거의 진짜 한 1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나라 금융주가, 우리나라 은행주가 밸류업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우리나라가 밸류업을 잘해서 밸류업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가 오른 게 아니고 전 세계 금융주가 좋았던 거예요, 올해. 그러면은 밸류업 그런 부분이 탈락을 해서 우리나라만 은행주가 급락했다? 그러면 그거는 매수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융주는 최근에 낙폭이 별로 쓸데없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일단 리포트 제가 이제 뭐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이 자료들을 갖다 받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또 여러분들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